그림 설명 위주로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배열 데이터라는 걸 우선 아셔야 돼요. 그렇죠? 배열 데이터. 켜야 되는구나. 그렇죠? 자, 배열 데이터라는 것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그렇죠? 자, 우선은 이 배열이라는 데이터는 우리가 순서가 있는 자료를 저장하는 용도예요. 자, 얘는 뭐다? 순서가 있는 자료. 예를 들어, 자, 버스 정류장에 누가 이렇게 줄을 서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순서가 있는 자료예요? 순서가 없는 자료예요? 순서가 있는 자료죠. 이 친구가 0번째,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길이가 3인. 이런 데이터를 우리가 배열 데이터라고 불러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배열 데이터를 보통 이제 편하게 쓰죠. 그렇죠? 예를 들어 내가 성적을 받았어. 그럼 이제 수학 성적은 88, 영어 성적은 100, 그 다음에 국어 성적은 50 이렇게 받았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내가 만약에 수학, 영어, 국어라는 이 친구의 이 88은 수학 거야. 100거는 영어 거야. 50은 국어 거야. 이런 게 필요가 없다. 그럼 이 친구를 내가 배열 데이터로 치환할 수 있죠. 자, 너는 88점, 100점, 55점, 50점이라는 성적을 받은 적이 있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데이터를 어떻게 해요? 조금 더 변형해서 쓸 수도 있는 거죠. 하여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뭐다? 배열이라는 데이터가 있고, 자, 이 친구들은 다 순서가 있더라. 0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자, 이때 이제 이 순서를 우리는 다른 말로 인덱스라 불러요. 인덱스. 순서 이퀄 인덱스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길이는 랭스가 될 거고요. 그렇죠? 순서는 인덱스가 될 거고요. 그렇죠?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세상에는 이런 배열로 된 데이터가 참 많아서 자바가 이 친구를 선언해서 쓰기로 했어요. 자, 선언법은 이래요. 이게 지금 배열을 선언하는 방법이에요. 자, 이게 무슨 뜻이다? 배열이라는 뜻이에요. 배열의 영어는 array가 될 거고요. 자, 근데 이제 배열은 이 내부에 타입들이 존재해요. 타입들.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이렇게 숫자를 쓰게 되면 정수 타입이 되겠죠. 그쵸? 여기 앞에는 타입을 쓰는 거죠. 그쵸? 타입. 자, 또는 여기에 내가 0.1, 0.2, 0.3 이런 데이터를 쓰면 뭐예요? 이 친구는 int였다가 또는 더블이 될 수도 있겠죠. 그쵸? 더블. 자, 이때 우리 이 앞에 쓰는 이것은 뭐예요? 규칙이 되겠죠. 규칙.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array 타입을 선언할 때 변수는 앞에 이렇게 타입을 쓰고 array다 이렇게 써줘야 돼요. array다. array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름을 써줘야 돼요. 내가 숫자들의 집합이다. 그럼 nums. 그렇죠? 예를 들어 점수의 집합이다. 그러면 scores 이렇게 쓰는 거죠. 그렇죠? scores. 이런 식으로 이름들을 지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 값들을 이제 이렇게 수학, 영어, 국어를 뭔가 눈에 보이게 선언하는 방법, 리터럴하게 선언할 때는 중괄호를 이렇게 쓰고, 그렇죠? 중괄호를 이렇게 쓰고, 내가 원하는 데이터들을 이렇게 넣으면 돼요. 예를 들어 int다. 그러면 1, 2, 3. 그렇죠? 내가 더블이다. 그러면 0.1, 0.2, 0.3, 0.4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참조할 수 있겠죠.
자, 요게 배열을 리터럴하게 선언하고 대입하는 방법이 돼요. 자, 그리고 내가 여기 있는데 값을 처음에는 어떻게 지정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면 이제 초기 값으로 내가 이렇게 객체를 선언할 수 있어요. 어떻게? new라고 하고, 자, new는 언제 쓰는 거냐면 자료형을 만들 때 쓰는 연산자예요. 이 친구는 뭐다? 객체를 다른 말로 자료형이라 부른다고 했어요. 자, 자료형 데이터를 생성할 때 생성하는 연산자. 연산은 뭐예요? 더하기, 빼기, 나누기 이런 걸 연산이라 그러죠? 연산자. 말 그대로 어떤 걸 행하는 것. 행하는 걸 얘기해요. new라고 하고 여기다가 내가 배열을 쓰면 되는데 그죠? 배열 앞에 꼭 타입을 쓰죠? int면 int, 그쵸? 더블이면 더블. 이런 식으로 타입을 쓰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되겠다. 그죠? 자, new하고 타입을 쓰고 타입은 뭔지 모르겠어. 그쵸? 그리고 배열을 쓰면 돼요. 자, 근데 이제 자, 선언할 때는 이렇게 해서 내가 길이를 3개 쓰겠다. 그러면 3개의 데이터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했죠? 초기 값이 있는 3개의 데이터가 만들어져요.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new. 자, new 타입하고 내가 이렇게 중괄호로 리터럴하게 이렇게 표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미 리터럴하게 표기를 했는데 그냥 내가 이렇게 리터럴하게 표기를 해서 어떤 데이터를 이렇게 넣을 수 있겠죠. 그렇죠? 이 타입에 맞는 데이터를. 자, 근데 이제 보통은 이렇게 잘 안 쓰고 그냥 변수에다가 예를 들어 array라는 변수가 선언되지 않고 그냥 있던 거를 재사용할 때 이렇게 new 타입을 쓰고 리터럴하게 선언을 해요. 자, 이렇게 이때는 이런 데이터가 만들어진다 이 뜻이고 자, 이렇게 바로 선언을 하면서 리터럴하게 표기할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변수라는 데이터에 대한 설명을 했고요. 그렇죠? 변수는 뭐다? 길이와 그다음에 순서가 있는 데이터를 우리가 배열이라 하고 이런 데이터들을 우리가 정의할 수 있더라.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전제로 잡아야 되는 게 뭐냐? 자, 어떤 전제가 있냐? 자, 중요한 건데 전제. 자, 우리가 데이터를 이렇게 컴퓨터가 저장하도록 배열이라는 걸 썼는데 자, 전제가 되겠죠, 전제. 컴퓨터는 자료형을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어요. 자, 얘는 저장하는 용도고 자, 자료형 데이터는 저장 용도지 처리를 할 방법은 없더라. 처리라는 건 뭐예요? 연산을 해서 무언가를 할 방법은 전혀 없더라.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친구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렇죠? 여기 안에 있는 든 데이터들을 하나씩 꺼내와서 뭐 더하든 빼든 곱하든 출력을 하든 해야 된대요. 그렇죠? 내가 여기 있는 데이터들을 알려면 요 하나를 그러면 여기 하나를 접근해서 그렇죠? 이 친구를 조회해서 출력을 해야 된대요. 예를 들어 이런 데이터가 있어요. 그렇죠? int 까만색으로 하죠. 뭐, 그렇죠? 자, int nums는 배열이라 하고 그렇죠? 10, 11, 10이라는 데이터가 있어요. 자, 이 데이터를 내가 조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nums의 첫 0번째 데이터를 알고 싶어. 자, nums의 첫 번째 데이터를 알고 싶어. 자, nums의 두 번째 데이터를 알고 싶어. 이런 식으로 하나씩 조회를 해서 써야 된대요. 자, 그런데 이게 자, 버스 정류장에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100만 명이야. 100만 명이야. 자, 여기 자, int 자, nums의 데이터가 100만 개가 있어.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다 처리하기 위해서 자, nums의 그렇죠? 첫 번째, 0번째 뭐 이거 전체의 값을 더해 보세요. 뭐 그랬어. 그렇죠? 더하기 nums의 첫 번째, nums의 99만 개 그렇죠? 쭉 더한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100만 개 했어요. 그렇죠? nums의 100만 개. 여러분들 이렇게 코드를 쓰라 그러면 써서 더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하죠. 그렇죠?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100만 개면 다행이지 1000만 개면 어떡할 거예요? 밤새다 더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반복문이라는 걸 이용해서 자, 이 친구를 더하기로 했어요. 그렇죠? 처리하기로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배열의 데이터들을 처리하게 해서 쓰는 것이 반복문이에요. 기본적으로. 자, 이런 용도로 나온 것이 반복문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반복해서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while이라는 반복문을 써야 되죠. while. 자, 내가 nums를 조회를 하고 싶어요. 그렇죠? nums를 조회를 하고 싶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nums는 특징이 있더라고요. 어떤 특징이 있어요? 자, nums는 데이터가 순서대로 있어요. 그러면 자, 데이터를 순서대로 조회하면 되더라고요. 그쵸? 데이터를 순서대로 조회를 하면 돼요. 내가 여기다 어떻게 조회할지 모르겠으니까 배열 데이터는 순서대로 할 거예요. 그래서 초기 값으로 그렇죠? 0이라는 데이터를 주고 그렇죠? 이 친구를 조회할 때마다 늘려보기로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0번째를 조회하고 첫 번째를 조회하고 두 번째를 조회하고 반복하면 어떻게 돼요? 0번째를 조회하고 첫 번째를 조회하고 두 번째를 조회하고 세 번째를 조회하겠죠. 자, 그럼 내가 이렇게 조회를 하다가 뭐 더할 일이 있으면 더할 변수를 하나 쓰고 여기다가 더하기는 하면 총값을 더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쭉 반복문을 쓰다가 이 while문이 안 벗어나고 계속 더했더니 자, 101개까지 넘어가 버렸어요. 자, 101개까지. 자, 100만 1개까지죠. 100만 1개까지. 자, 없는 데이터를 이렇게 조회하면 어떤 오류가 뜬다고요? out of bounds exception 오류가 뜬다고요. 자, 이렇게 없는 데이터를 조회하면 out of bounds exception이 뜬다고 했죠. 아이고. bounds exception이 뜨겠죠. 자, 바깥쪽에 이렇게 데이터를 조회하면 런타임 오류가 떠요. 실행 도중에 멈춰버려요. 런타임 오류는 실행 도중에 멈추는 무서운 오류예요. 그렇죠? 자, 여기 지금 우리가 계속 반복문을 돌릴 거예요. 그렇죠? 계속 1씩 증가시킬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언제 100만 1개쯤 됐을 때 이 친구가 멈춰서 오류가 뜨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자, 이 반복문이 계속 돌지 않고 어느 순간 멈추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조건식으로 어떻게 주냐? true 대신에 자, i가 언제까지? nums의 길이까지. nums의 길이까지 돌도록 할 거야. 정확히는 길이보다 작을 때까지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작을 때까지가 되겠죠. 예를 들어 100만 개면 그렇죠? 99만 9,999개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 내가 100만 개가 됐어. 100만 개는 100만 개보다 작지 않으니까 멈추고 종료가 되겠죠. 자, 이게 뭐예요? 배열 데이터를 처리하는 반복문의 공식이 돼요. 공식. 어떻게? 인덱스를 하나 쓰고 초기값 0, 초기값 0. 그 다음에 이 조건은 어떻게 돼요? 인덱스가 내가 조회할 배열의 길이보다 하나보다 적을 때까지. 그죠?
길이보다 하나 적을 때. 왜? 길이는 인덱스보다 하나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길이보다 작을 때까지. 그리고 i를 조회하고 증가시키죠. 그렇죠? 여기서 i를 쓰고, 그렇죠? 여기다가 증가시키는 식을 써도 돼요. 이런 식의 뭐가 배열 데이터 처리의 반복문 공식이 생겼어요. 자, 그런데 y문으로 이렇게 반복문 공식을 쓰니까 보기가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자, 우리가 for라는 반복문을 만들었어요. 이 for는 어떤 용도예요? 배열의 주기를 만드는, 요 배열의 주기가 아니라 반복의 주기를 인덱스처럼 배열 처리를 위해서 생성하는 것이 요 for 반복문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는 위에서 요 썼던 거를 그대로 써야 돼요. 자, 누구를 써야 되냐? 자, 여기 int i는 0, 그 다음에 i는 nums length보다 작다, i 플러스 플러스 요 세 개를 요 포문에다가 그대로 쓰면 돼요. 자, 요거를 선언부라 불러요. 그죠? 여기 자, 포문에다가 int i는 0, 이것을 꼭 써야 돼요. 이거를 선언부, 선언문 이렇게 부르죠. 선언문. 그 다음에 i는 nums의 i는 배열의 그렇죠? 길이보다 작을 때까지. 그렇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거. 그렇죠? 요거 증감문, 증가시키기도 하고 감소시키기도 한다 해서 증감문 i 플러스 플러스. 자, 요 세 개가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 for 반복문이라는 걸 만들어줬어요. 그죠? 이게 뭐예요? 이 반복문, for 반복문은 배열을 탐색하기 위한 용도죠. 자, 요런 배열 탐색 용도가 있고, 이제 우리가 이걸로 이 공식대로 써서 배열을 탐색하시면 돼요. 자, 요게 1차원 배열과 반복문에 대한 내용의 전부예요. 그렇죠? 자, 배열을 왜 나왔다? 배열 데이터를 저장하려고. 배열 데이터를 저장하려고 나온 게 배열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배열을 자바에서 처리하기 위해서 만든 방법이 array라고 하는 선언 방법이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모든 데이터인 자료형은 어떤 프로그램에서도 더하거나 빼거나 출력하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친구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하나씩 조회를 해야 돼요. 이렇게 어떻게? 하나씩 조회를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씩 조회하는 건 좋은데 이 숫자가 많아지면 우리가 이 많은 것들을 하나씩 쓸 수가 없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자, 0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999만 9,999개, 그렇죠? 100만 개까지 더해서 썸을 낼 수 없으니까 자, 우리가 반복문이라는 걸 쓰자. 반복문으로 자, 왜 반복문이 되는 거예요? 배열은 순서가 있으니까 자, 요 i라는 걸 0번째부터 999 100만 개까지 했죠? 100만 개까지 999만 9,999번째 인덱스까지 조회를 하면 되겠구나. 그렇죠? 그래서 그걸 조회를 시키고 조건을 줬더니 100만 개 전에 100만 개까지 딱 조회하고 끝이 나더라. 그렇죠? 끝이 나더라. 자, 근데 이제 이 while 반복문을 봤더니 너무 지저분해. int도 밖에 있고 자, 여기 증감문 또 따로 떨어져 있고 그러면 이거 하나에다 모아서 쓰자. 라서 나온 게 for 반복문이더라. 자, 이렇게 for 반복문. 자, 그래서 요게 이런 걸 이용해서 우리가 뭐 탐색하는 문제들을 낸 거예요. max를 찾아라. 뭐 숫자 중에서 짝수를 찾아라. 이런 것들을 하면서 for 반복문들을 쓰는 연습을 제가 시킨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배열에 대한 그림 설명이 될 거고요. 자, 배열 문제는 꼭 풀어볼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꼭 풀어보시고. 자, 2차원 배열 한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2차원 배열을 얘기하면 좀 힘들 거예요. 그렇죠? 지금 보니까 저한테 요 수업을 다시 해달라고 한 분들은 대부분 1차원 배열이 어려워서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 풀고, 그쵸? 점심시간 갔다 와서 2차원 배열을 다시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자, 그림 요거 생각하면서, 그쵸? 이 포문이라는 거는 공식이에요. 그쵸? 공식. 요 while문에 쓰기 위해서 썼던 반복문의 공식이 포문으로 나온 거니까 요 공식을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그쵸? 왜 나왔는지 대해서
방금처럼 생각해보고 쓰면서 익숙해지는 시간을 좀 가져볼게요. 자, 끝내볼게요.